자, 오늘 한글날이지만 보강 수업을 1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학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서 몇 페이지를 펴주느냐면은 89페이지를 전부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게 내년 시험에 의의도 논리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죠. 논리사고. 다시 말하면 암기형이 아니라 문맥적 의미를 보고 이 간형구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2016년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것인데 요거 중요합니다. 자,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up to now, 지금까지. 이 기본서를 이 합격생 필기노트 했는 거, 선생님 판서했는 거 이걸 쭉 따라 읽으면서 공부하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도 끝날 때쯤 되면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핵심을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거를 표시를 하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newspaper article, 신문 기사들은 수업한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바로 only, 단지, 그 다음에 have pp니까 현재 완료죠. 스크래치에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스크래치가 무슨 뜻이죠? 스크래치 뜻은 아셔야 되겠죠. 뭐를 긁는다는 이야기겠죠. 긁어낸다는 이야기겠죠. 단지 긁어왔었다. 뭐에 surface, 어떤 표면만 긁어왔다는 이야기죠. 뭐에 tremendously 하면은 엄청나게, complex는 형용사가 되면 복잡한, 이슈는 문제,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 지금 또 이스라엘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세계 지금 정세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들을 여러 가지를 읽어보니까 내년 시험은 뭐 가장 큰 위기의 경제 위기가 온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 채용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이럴 때 다시 또 공무원 쪽으로 젊은이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그게 지금 흐름인데 지금 그러면 내년에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복잡한 이슈 이런 그런 것을 바로 표면만 단지 긁어왔더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문제를 기사를 이 겉표면만 긁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이 부분을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scratch the surface라는 표현은 그 표면을 긁어낸다라는 것은 우리말에서 이런 말 좋은 말 있죠. 수박 끄닫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박 끄닫기식으로 다루다라는 이야기죠. 방송에 차질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 뭐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수업을 오늘 1시간 집중이니까 쭉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말 이해했나요? 한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이해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scratch the surface라는 거 오늘 여기서 외워버립니다. 겉을, 겉 표면을 긁어낸다는 게 우리말로 좋은 말이 있죠. 수박 끄닫기식으로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외워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선지의 1번이 있는데 1번을 보시면 요 superficial이라는 단어, 이게 중요한 단어죠. superficial 하는 게 이게 피상적인 뜻이죠. 껍데기란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deal with라는 게 있죠. 여기 학교에서 필기노트 해놨네요. 다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다루는 게 그게 바로 수박 끄닫기식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답이 되었고요. 나머지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두 번째로 한번 보는데 히트는 치는 거죠. 뭐를? 내일은 못입니다. 못. 그런데 어디에? 바로 머리 위에다가 못을 친다는 이야기죠. 머리 정수리 위에 못을 친다라는 것은 이게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정곡을 찌른다. 요점을 찌른다. 정확히 맞는 말을 하다. 어제 그 GTF 수업 듣는 분 중에 현직 공무원 2명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연수를 가서 갔다 오면은 이제
그 승진이 빨라진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굉장히 수업이 알차고 요점을 찌르는 강의를 하시는군요. 굉장히 유익한 강의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편입 듣는 분 중에서도 이런 말을 했는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수업이 전곡을 찌른다. 요점을 찌른다. 뭔가 긋도는 게 아니라 수업 자체가 핵심을 찌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hit the nail on the head of 그 표현 외워놓으세요. 뭐에 바로 머리 위에 정수 위에 못을 친다라는 것은 전곡을 찌른다는 뜻입니다. 요점을 찌르다 정확히 맞는 말을 하다. 요 말의 반대말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말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변죽을 울린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돌려 말하는 거죠. 부시가 이게 숲이죠. 그러니까 숲 around 주변을 비트친다. 숲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주변 부분을 친다. 그게 바로 변죽을 울리는 것이죠. 돌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곡을 찌르다라는 표현하고 변죽을 울리다라는 거, 요 반대의로 관용구로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3번은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 공무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편입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seize hold of죠. seize가 잡다는 뜻이죠. hold도 잡는 거니까 그럼 체포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험 영어에서 이 체포하다는 단어는 두 개가 있고요. 수거는 여기 있어요. seize hold of라는 게 있어요. 세 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arrest 들어갑니다. 여기 R이죠. R. 그러니까 돌이란 말이에요. 돌멩이 알. 근데 rest는 휴식이죠. 감옥에 갔는데 침대 위에 그런 휴식을 취하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땅바닥이 바로 시멘트, 돌멩이, 알맹이 얼마나 차갑고 딱딱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휴식을 취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체포해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죠. 고래 이해하시고 apprehend는 어떻게 외웠습니까? 여기 보시면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 수갑을 들고 핸드, 손하고 단어가 비슷하죠. 손을 앞으로 내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뭐 하려고? 체포하려고. 근데 옆에서 부모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체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뻐할 사람은 없겠죠. 염려하죠. 그런 염려하고 우는 모습을 경찰이 옆에서 이해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드라마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pprehend는 세 가지. 체포하다 하면은 동의어 arrest, 그리고 수고로서는 seize hold of 이렇게 외워야 되고, 염려하다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형용사가 여기 있어요. apprehensive. 여기 염려하는 갈 때는 형용사는 apprehensive가 되고요. 이해할 수 있는 갈 때는 apprehensible이 됩니다. 요거 두 개 혼동어에도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염려하는 apprehensive,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apprehensible. 자, 이거와 비슷하게 공부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죠. 요건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omprehend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comprehend는 이거는 이제 동사로서 주로 이해하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이해하다. 그래서 여기서 apprehend의 동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comprehend의 파생 형용사 또 헷갈리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comprehensive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omprehensible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우리 앞에서 지난달까지 연습 많이 했지 않습니까? comprehensive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한 사람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한번 소통해 봅시다. 아는 사람, 어허,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어허, 뭐 이불로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한 명 빼고 다 참여하시는데. 어허, 강범위한. 강범위한 뜻이잖아요. comprehensive라는 뜻. 그리고 comprehensible 하면은 H입니다.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apprehensive하고 apprehensible 이거 구별하는 거. 그리고 나서 comprehensive하고 comprehensible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야 합격권이 보이는 학생이고, 나중에 가가지고 comprehensive가 apprehensive하고 헷갈려버리고, comprehensible이 apprehensible하고 헷갈려버리면 그거는
시험 한 일주일 남겨놓고 헷갈려 버린다 하면은 합격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했으면은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습니까? 한 사람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대답할 상황이 안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자, 한 번만, 네. 좋습니다. 한 번만 이해라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seize hold of라는 거는, 지금 여기죠. seize hold of는 체포하던 뜻이지만, 그냥 seize가 되었을 때는 이런 뜻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빼앗다, 압수하다. 또 다른 말로 몰수하다. 이런 단어도 외워 놓으셔야 돼요. seize가 잡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또는 강도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뭐 재산을 모았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것을 빼앗고 몰수하고 압수해야 되는,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외우십니다. confiscate 어떻게 외웠죠? 꼬맹이가 브라보콘, 콘을 먹고 있고 과자는 비스켓을 먹고 있죠. 그것을 지나가는 어느 어른이 맛있게 보여가지고 아가 먹는 걸 갖다가 빼앗아 먹는다 했죠. 그게 빼앗는 게 결국 압수, 몰수하는 거죠. 그렇게 연결돼야 되고. 자, 요거 어렵습니다. impound라는 단어,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impound가 빼앗다, 압수하다, 몰수하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잘 보세요. IM은 접두사 IM은 두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possible의 반대말 불가능한 impossible, not 의미가 있고, 그리고 IM은 공간적으로 안쪽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IM은 여기서는 이제 안쪽의 의미입니다. 그 안쪽이 어디 안쪽이냐면은 국고 아닙니다. 나라 돈이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국고 아닙니다. 그래서 국고 안으로 바로 들어간다. 그게 바로 압수해서 몰수해서 바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강도 나쁜 지대가 재산 모았는 거를 바로 공무원이 사치하면 안 되겠죠. 그걸 빼앗아서 경찰이 빼앗아서 몰수해서 국고 안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impound가 압수, 몰수, 빼앗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반드시 외워 주십니다. 자, 파운드는 뭐죠?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만 들어보셨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여기서 돈은 부정의 돈이라는 얘기죠. 부정의 돈을 국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게 바로 압수해서 몰수해서 들어가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외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외워 놓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단어를 보면 follow up on이죠. follow는 따라간다는 의미를 아시면 뭐뭐를 끝까지 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llowing이 되면 이거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ing형 전치사. 뜻은 뭐뭐 이후에 after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We follow by가 있죠. by에 의해서 뒤따라가시다. 이거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르쳤죠. 자, 별표. A는 독해할 때 중요합니다. 따라간다 B를. 그럼 A가 B를 따라가니까 A가 2등이 되는 거고 B가 바로 1등이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어느 게 1, 2등인지 파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되면은 자, 그걸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능동태를 우리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목적어 수동태 주로 와야 되니까 여기서 비주어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동사가 BPP가 돼야 되겠죠. We follow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전치사 뒤에 by가 와야 되겠죠. BPP by. 그리고 능동태의 주어가 by 뒤에 목적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B는 A에 의해서 뒤따라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지문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B가 A에 의해서 뒤따라지다라는 수동적 해석이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어느 게 1, 2등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럴 경우는 반드시 수동태를 이렇게 능동태로 바꾸어서 1, 2등의 개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서 A follow B가 되니까 A가 바로 2등이 되는 거고 B가 바로 1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등 B는 A에 의해서 뒤따라지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쪽으로서 1, 2등 개념을 반드시 비교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omplex는 형용사가 되면 복잡한, 명사가 되면 이게 복합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industry complex 하면은 이게 이제 산업이 모이는 복합체, 산업 단지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아파트 단지 한다 하면은 바로 apartment complex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종합 경기장 하면은 바로 스포츠 컴플렉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산업 단지 할 때 인더스트리 컴플렉스, 아파트 단지 할 때 아파트먼트 컴플렉스, 종합 경기장 할 때 스포츠 컴플렉스 이렇게 됐을 때 이 컴플렉스는 명사로서 복합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형용사일 때는 복잡한 의미가 있고. 이거 중요하죠. 요거와 이제 혼동되는 단어가 complexion 하면은 그거는 용모가 준수하다 할 때 용모란 뜻이고, 그 다음에 complexity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복잡성, 복합성이 되는 겁니다. 복합성이라 해도 되고, 하나 더 적어줘 놓으세요. 복잡성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9쪽 다 했고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학원에서 이 페이지는 다 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대표로 한 사람만. 네. 맞죠? 네, 88페이지는 다 했어요. 앞쪽으로 갑니다. 87페이지. 자, 내년 시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편입처럼 이렇게 문장이 한 2개, 3개 돼 있고 단어를 이렇게 짝으로 넣는 거. 이게 이제 논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편입에서는. 여기 이제 서울시 9급 2016년에 나왔죠. 요런 식이 출제되는 게 이제 내년 시험 의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냥 밑줄 긋고 동요 단순하게 답 내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석도 하고 밑에 단어 실력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은 구획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몇 문장 해주셨는가? 첫 번째가 지금 여기서 마침표였어요. 하나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타임에서 끊어지고요. 홀에서 끊어지니까 전체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세 문장에서 여기에 맞는 단어를 넣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서 단어로 지금 우리가 9월달부터 쭉쭉 외워나가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많이 외워야 된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단어 볼까요? 요거 영어에서 있잖아요. 접두사가 이렇게 with로 시작되는 단어는 딱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안 외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도 많이 외웠었죠. withstand를 한번 봅시다. 데모를 한다 칩시다. 경찰하고 대학생이. 경찰은 체류탄을 갖고 있을 기고, 대학생들은 화염병을 갖고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각각 서로 가만히 서 있습니까? 아니죠. 서로 막 주 던지면서 저항하겠죠. 그렇게 외우라는 얘기죠. 저항하다의 단어는 resist가 있죠.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withstand의 두 번째 의미가 견디다라는 뜻이죠. 견디다. 그 동의어는 바로 persevere. 아주 잘 나오죠, 이거. persevere라는 뜻이 있고, 견디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참다는 의미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2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우리 내년도 시험 방향이잖아요. 바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 바로 답 찍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했잖아요. 해석을 해보고 문맥에서 저항하다의 의미인지 아니면 견디다 참다의 의미인지를 그 수험생들이 너희들 해보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게 맞는 동의어, 저항하다면 resist를 찾아내야 되고, 견디다 참다 할 때는 persevere를 이거 찾아내야 된다는, 이런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withdraw는 수업 중에 했었죠. 우리가 돈 찾으러 ATM 앞에 갔습니다. 현금 카드를 가지고 돈을 드로우가 이렇게 끌어내는 거잖아요. 현금 카드를 가지고 돈을 끌어낸다. 그게 유식한 말로 인출하다 하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살표 방향으로 돈이 나오는 게 우리 군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바로 접근하고 있었을 때 우리 지금 우리 편의 군인이 지금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방향이잖아요. 그게 바로 철회하다, 철수하다. 철회하다 하고 취소하다 되고, 여기 다른 말로 또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철수하다. 그래서 철회하다, 취소하다, 철수하다 이렇게 외워야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 countermand가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철수하다. call off는 요거는 이제 취소하다는 뜻이죠. call off는 취소하다. 그 다음에
revoke도 이것도 이제 취소하다, 처리하다는 뜻이죠. 자, 외우는 방법 잘 들어가는데요. 이거하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command라는 단어 헷갈리면 안 돼요. 또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command가 있죠. 요거 외워야 되겠죠. 옛날에 람보하고 코만도라는 전쟁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이 코만도가 작전 사령관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외울 때 코만도 작전 사령관이 병사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외우란 말이죠. command. 코만도가 명령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ommand는 성형수술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의 쌍꺼풀을 꼬맨 데를 너무 잘 꼬맸다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commend 칭찬. 여기서 이제 recommend R가 붙으면 이제 추천하다는 뜻이 있죠. commend도 이게 추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 잘 꼬매줬다. 그래서 다른 주변 친구한테 그쪽 성형외과 가라고 추천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외웁시다. 위에 command는 코만도가 명령하다. 밑에 커맨드는 꼬맨 데를 잘 꼬맸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하고 그쪽 성형외과 가보라고 친구들한테 추천한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앞에 보니까 카운트가 붙었다는 이야기. 이거 올해 편입에도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지금은 이 공무원 단어지만 카운트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맨드가 되면은 카운트맨드가 되면 이거는 철회하다, 철수하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커맨드는 명령하다지만 카운트맨드가 되면은 이거는 뭐를 철회하다, 철수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커맨드는 명령하다지만 카운터맨드는 처리하다 뜻이라 했어요.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콜오프는 이거는 우리가 생활 영어에서 수고로도 잘 나오는 거죠. 취소하다. 이거 여기 되고 리보크를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arly가 두 가지가 있다 했겠죠. 다시라 하는 again의 의미가 있고 뒤로 물러서는 back 의미가 있다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rly는 바로 back 의미입니다. back 뒤로 물러서는. 그 다음에 보크는 부른다 뜻이죠. call. 비가 와서 경기를 그 심판이 하지 말자라고 그 목소리가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를 바로 철회하고 취소하자는 이야기죠. 철수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revoke, 철회하다, 취소하다, 철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소리, 콜이 뒤로 처지고 있더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니까 바로 취소하고 철수하고 철회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withhold는 세 가지 보류하다, 억제하다, 원천 징수하다. 요거 시험에 나오죠. 중요하죠. 억제하다의 의미일 때 출제가 되었죠. 바로 curve란 단어가 나왔죠. 어린 리틀 야구 선수는 직구 위주로 많이 던져야 되는데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그걸 보고 뭔가 자기가 기교적으로 던진다 걔가 어린 나이에 커브를 많이 던지면은 그 컵 원래 철자는 커브가 이렇게 되죠. C-U-R-V가 되죠. 이게 굽은 굴곡이 뜻이잖아요. 그런 커브를 많이 던지면 팔이 일찍 상해가지고 오랫동안 투수 되지 못해요. 그래서 리틀 야구 선수들은 코치가 어린애들이 커브 던지는 행위를 억제시킵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커브 던지는 행위를 억제시킨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억제시키다. 자, 보류하다. 요건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개강 때 설명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suspend란 단어 있죠. 바로 올해 지방직에서 출제됐던 단어가 되겠죠. 요거 외웠는 사람은 대답해 봅니다. 공부했나? 누가 봤나 봅시다. hold 다음 뒤에 뭡니까? 아, 이러면 공부 안 한다고 저 인정하겠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복습해야 되죠. hold 다음 뒤에 뭡니까? 보류하다. 어? 대답. 어? 누가 캤네? 그렇지. hold off. 했어요, 안 했어요? 정리했죠? 대답이 없노? 정리하는 거 맞죠?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 필기능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정리했는가 안 했는가? 정리했을 겁니다. 맞죠? 예. 자, 이렇게 외웁니다. withhold는 보류하다 할 때는 suspend,
그 다음에 이번 지방직에서 나왔던 hold off라 했죠. 보류하다고. 억제하다 의미일 때는 curve가 되고, 원천 징수하다는 그냥 그대로 단어만 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로우를 봅시다. 대학 졸업할 무렵에 F 학점이 많으면은 로우 법이잖아요. 뭐가 되는 법이 되느냐면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점과 결점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외우란 말이죠. 그리고 폴트와 같은 단어고, 폴트는 약점, 결점인데 디폴트는 뭐가 되느냐면은 DE는 아까 증가와 추락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더가 되죠. 폴트는 바로 약점, 바로 결점을 했겠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더 결점, 약점이 되는지 아세요? 하지 않는 것. 불이행하고 태만하는 게 그게 바로 약점, 더한 약점, 결점이 되는 거죠. 나중에 가서 시험 합격하면은 괜찮은데 아, 선생님 하락하는 숙제 그거 제대로 이행할 걸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숙제를 태만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한 약점이 되고 더한 결점이 됩니다. 그렇게 외우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플로우는 약점, 결점, 동요는 폴트가 되고 폴트는 약점, 결점이지만 디폴트는 불이행, 태만이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비교하시고 스칸들 봅니다. 시간을 이렇게 되죠. 더 낭비하다. 이렇게 오는 거죠. 시간을 더 낭비하다.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몇천 개 되는 단어를 어떻게 그냥 외워요? 연상법으로 외워야 되죠. 시간을 더 낭비하다. 낭비하다는 게 쓰는 거잖아요. waste. 자, 구문. spend라는 이 동사는 waste하고 마찬가지로 쓰다라는 뜻인데 뒤에 목적어가 시간이나 돈이 오고 in 다음에 ing, in은 생략하시고 또는 on 다음에 명, on은 여기 생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데 in ing, on 명사,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을 쓰다, 사용하다. 그럴 때 spend, waste를 쓰고 시간, 돈 중에 하나를 쓰고 in ing, in은 생략할 수 있고 on 명사, 이런 구조로 쓴다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scan은 이거는 뭐 시간을 자세히 조사하다 이 말이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스캔은 여러분 스캔 아시잖아요. 스캔. 시간을 자세히 조사하다. 스캔들은 시간을 더 낭비하다는 거죠. 헷갈리지 않도록. 스캔은 시간을 자세히 조사하다. 스캔들은 시간을 더 낭비하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pitfall 하는 것은 함정이란 뜻이에요. 자, 이거 외우는 방법 잘 보세요.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여기 있어요. 얘가 지금 천진난만한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가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학생이 잘못 이렇게 뭐 이렇게 매를 든다든가 큰일 나죠. 이거 옛날 상황이라고 이해하세요. 애가 막 졸고 공부도 집중 안 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한테 가가지고 여기 볼이 있어, 볼. 볼을 갖다가 탁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눌렀어요. 그러면 이 볼 모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움푹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툭 눌렀으니까 볼이 살이 많은 데니까 움푹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핏 하는 게 동사가 되면 움푹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핏이 명사가 되면 이거 잘못됐네요. 구렁이가 아니라 구덩이가 돼요. 구덩이 파졌다 하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구덩이가 파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핏 하는 거 다시 합니다. 움푹 들어가다. 선생님 손가락으로 애 볼을 찔렀습니다. 그럼 움푹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구덩이가 파져지겠죠. 그 볼 모양으로. 명사는 구덩이.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인이 수업 태도가 안 좋고 그러더라도 선생님이 나에게 손가락을 가지고 볼을 이렇게 찔렀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그걸 바로 애 입장에서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저항해야 되겠죠. against가 저항이잖아요. 선생아, 네가 암만 선생이라도 내한테 손가락으로 핏 움푹 들어가게 하지 마라. 내 볼을 구덩이 만들도록 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against, 반대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고 누구에게 hostile,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정교를 선생님이 이렇게 스토리로 외우게 지금 만들어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핏, 폴은 이거는 핏이 구덩이라 했잖아요. 그 구덩이에서 폴 떨어지니까 함정이 되는 것이죠. 핏, 구덩이에서 폴 떨어지니까 함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외우는 방법 밑에서 올라가야 됩니다. 핏 하면은 동사, 움푹 들어가다. 명사가 되면 구덩이. 선생이 내한테 손가락으로 찌른다. 그래서 볼이 움푹 들어가고 구덩이가 만들어지려고 한다. 학생 입장에서 against, 반대해야 되겠죠. pit against, 선생한테 저항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생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pitfall은 구덩이에서 폴, 누군가 떨어졌으니까 그게 함정에 빠졌다는 얘기죠. pitfall,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문항 단어 다 보여야 됩니다. withstood, 아까 정리한 거, 저항하다, 견디다, 참다. flow, 결정. resist, 저항하다. 그 다음에 proof, 증거. waste, 낭비하다. example, 예시, 본보기, 사례. scandal, 시간을 더 낭비하다. pitfall, 함정. 이렇게 단어 실력이 돼 있어야 되겠죠. 8개 단어가 한 개도 모른다. 그러면 등신처럼 이거 읽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단어가 한 80%가 보인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논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논리는 머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11월 달부터 연습 많이 할 건데, 갑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하면은 이게 상대성 이론이겠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주어. be about to 하면은 이제 막 뭐뭐 하려 하다. celebrate, 이제 막 축하하려고 한다. 몇 주년? 바로 100주년이죠. anniversary, 100주년 기념일을 이제 막 축하하려 한다. 이 정도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막 100주년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해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revolutionary, 중요한 단어죠.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는 장문 독해에서는 1분 안에 독해하도록 뭔가 처음과 마지막을 잘 읽어 들어가지만 이렇게 짧게 나오는 이런 거를 읽으면 논리 문제라는데 이건 무조건 다 읽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읽어야 됩니다. revolutionary, 혁명적인 뜻이고 그 다음에 hypothesis, 중요한 단어죠. 가설. 이런 단어 다 외워야 되는 거죠. revolutionary, 혁명적인. 그 다음에 hypothesis, 가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혁명적인 그 가설은 as blank, 현재 완료, 뭐뭐 해왔다. 뭐를? 시간의 시험을 뭐뭐 해왔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withstood 해왔다. 시간의 시험을 저항해왔다. 또는 시간의 시험을 견디고 참아왔다. 자, 여기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의미가 시간의 시험을 저항했다 하면은 withstood도 되고 resist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시간의 시험을 갖다가 나 시험 치기 싫어 저항했다 하는 것은 이거 마이너스 느낌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시간의 시험을 바로 혁명적인 이 가설이 그 시간의 시험을 갖다가 withstood. 그래 내년 시험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시험을 갖다가 참고 잘 견디더라. 그게 바로 플러스죠. 지금 편입은 이제 딱 3개월에 모든 운명이 결정되고 공무원은 이제 내년 5월까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매달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진도를 밟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달 했던 시간의 시험을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잘 참고 견뎌나가고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합격이 지금 꽃길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시간의 시험을 갖다 나 싫어. 나 숙제도 싫어. 나는 테스트 받는 거 싫어. 저항하면은 그거는 합격으로 못 가는 길이 되겠죠. 자기의 어떤 아무리 뭔가 좋은 머리가 있다 하더라도
매번의 시간의 시험을 잘 견뎌내야 되겠죠. 자기 머리만 믿고 대충 하는 공부로는 내년 합격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요 감을 잡아야 되고, 낭비했다. 시간의 시험을 역시 낭비하다 하면 역시 이거는 마이너스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aste도 낭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은 실제 시험이라면 선생님은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죠. 제 말 이해했으면 대표로 한 사람만 이해라고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누가 네. 자, 좋습니다. 자, 대답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게 바로 김태동의 논리를 핵심을 이해하고 합격의 가능성을 100%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해됐다면은 뒤에를 안 읽어도 되기 때문에 무슨 싸움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간 싸움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결국은요. 제 말 이해했나요? 네. 이해했나요? 네. 이해했죠? 그러면 뒤에 읽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뒤에 읽어볼 필요 없죠? 어허. 음, 그렇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저항하다, 낭비하다는 이 시간의 시험을 낭비했다 마이너스 개념이고, withstood가 이게 저항하다의 의미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견디다, 참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의 느낌을 알았다면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니까 이것만 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이해해야지만 내년 시험 방향이 이렇고 시간 싸움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은 바로 유튜브에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왜? 출제 교수님이 또 볼 수도 있거든요. YBM의 김태용 선생님이 이런 방향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하는 그 출제 흐름, 물론 편입 교수님들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답을 1번으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뒤에를 안 읽어봐도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싸움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잘하셨고요. 밑에 단어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be about는 이제 막 뭐뭐 하려 하던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게 요거 동명사의 간용적 표현 중에 on the point of ing 두 개 외워놓으세요. be about to는 동사 원형이고 그 다음에 be on the point of ing는 the ing 동명사 와서 이제 막 뭐뭐 하려 하고 celebrate는 동사 축하하다. celebration은 명사 축하고 celebrity는 명사로서 유명 인사. 이건 사람 명사입니다.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celebration 축하이냐 아니면 celebrity 유명 인사냐 이런 거는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거지. 이거 두 개를 선택하는 외형적인 헷갈리는 거는 그건 공무원이나 편입 시험의 방향이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편입 시험은 바로 이런 거죠. 단어의 두 가지 뜻이 있었을 때 그런 걸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맞추는 거. 그런 거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셀리브레이션이 축하하고 셀레브리티가 유명인사다 이런 토익 시험으로 얕은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이 내용이죠.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없다. 그래도 참고로 알아놓길 바란다. 그 다음 뒤에는 단어가 없고요. 이 페이지는 다 했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 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문법을 들어가는데 문법 설명이 조금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목요일 날 하고 나서 진지하게 하도록 합시다. 예. 필기가 많이 필요한 거는 하지 말고 요거 한번 펴볼까요? 그 앞에 세 개의 문법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진도가 82쪽을 한번 펴주실까요? 82쪽. 요건 85쪽이고 82쪽 여기 있네요. 자, 82쪽을 펴주시고 요거 한 개 하고 오늘 수업 마칠 테니까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작형 문제는 뭐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이고요. 한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회의가 취소되었다. 제가 이번 달에 그거 플랫폼 문법 140개 2024 대비해서 그거 완성된 원고는 그 지난 목요일 개강 때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 OT 설명이 길어가지고 이번 주 오는 목요일 날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대답해서 알았죠? 네. 네, 그러면 한 문항 당시 항상 플랫폼 번호를 적어주잖아요. 요 문항은 플랫폼 76번에 나오는 바로 우리 부대 상황이라는 건데
그거 내용을 선생님 설명 듣고 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대 상황이 뭐냐? 우리 합격생 필기노트 잘 돼 있는 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분은 참 필기를 잘 해놨네요. with가 나오고요. 그 다음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가 나왔을 때 이 목적 보호는요. 지금처럼 여기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명구, 전치사, 명사, 전명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부사 형태도 들어갈 수도 있고 with 목적어 뒤에 형용사 또는 전명구 또는 부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부대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플랫폼 그 1번에서 O형식에서 목적어와 목적보의 해석 관계에 따라서 목적보 ing, pp 결정되는 거 우리 지금 2달 동안 굉장히 연습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연장선 개념입니다. with 나오고 목적어, 목적보가 나왔을 때 이 목적보의 형태를 ing로 할까, pp로 할까 이게 이제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 목적어, 목적보를 해석해 봐야 되는데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해석되면 주어, 동사, 어순으로 해석된다는 게 바로 이거죠. 누구가 뭐뭐 하다. 뭐뭐가 뭐뭐 하다. 그걸 주어, 동사, 어순이라 했죠. 그럴 때는 이 목적보호 자리가 ing 형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목적어, 타동사 해석이 되었을 때는 제가 지금 개념 설명하는 게 100%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50%, 30%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년 시험 때까지 계속 동일한 문제 또는 동일한 설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하기 때문에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100%는 노력하려면 스트레스 받아 안 돼요. 오늘 내가 한 40% 이해했다. 60% 몰랐으면 그냥 너무 거기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음 문제 또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목적어 타동사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뭐를 뭐뭐 하다 또는 누구에게 뭐뭐 하다. 그런 해석을 목적어 타동사라는데 그렇게 해석이 됐을 때는 이 목적보호 자리가 과거분사 바로 pp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회의가 취소되었다. 플랫폼 76번 부대 상황 내용이 들어가 있다 했겠죠. with 들어갔죠. many people 목적어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일 형용사가 들어갔죠. 아까 제가 부대 상황에서 목적 보일 때 이 목적 보호 자리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전명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형용사가 왔으니까 무리가 없겠죠. 그 미팅은 취소되었다 했죠. 바로 취소되었다 BPP가 나왔죠. 이거는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랬죠. 바로 플랫폼 2번에 나온 내용이고 2달 동안 연습 많이 했죠. 캔슬은 타동사죠. 타동사는 뒤에 목적은 명사가 와야 된다 했죠. 근데 이 타동사가 BPP 꼴이 되면은 다 같이 대답하세요. 뒤에 뭐가 오면 안 된다. 시작. 명사가 오면 안 된다. 대답하세요. 이해했습니까? 한 예, 명, 예, 좋습니다. 그래서 미팅은 취소되었다. 여기서 BPP가 됐으니까 뒤에 목적 안 보이니까 괜찮죠. 근데 지금 잘못 옮긴 걸 물었기 때문에 1번은 부대 상황 내용하고 with 들어간 그리고 BPP 타동사의 BPP는 뒤에 명사 오면 안 된다는 두 가지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플랫폼 82번 내용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46번 내용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랫폼 82번은 so하고 such의 어순이 내용이 되고 플랫폼 46번은 바로 비교 최상급에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요거 플랫폼 140 공식집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항상 수업 중에도 중간중간에 번호 찾아가지고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합격생 필기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so, such의 어순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는데 여기 보시면 so, such의 어순은 오늘은 일단은 기본형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응용령이 있는데 그 응용령은 요 기본형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목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 기본용을 들어가는데 명사가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일 때 so, such의 기본형 어순을 오늘 먼저 외워놓도록 합니다. so는 뒤에 형용사가 나오고 부정관사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such는 such 나오고 부정관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요게 so, such 기본형 어순이라 있습니다. 요게 다 외워졌으면 나중에 이 관련 문제 나오면 다음에는 응용형 어순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형을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플랫폼 46번에 그 비교 최상급과 관련해서 학교학생 필기노트가 여기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핵심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등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뭐뭐만큼 뭐뭐한 가는 게 비교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as를 씁니다. 뭐뭐만큼 뭐뭐한. 요 사이에 as 사이에는 뭐 형용사나 어떤 부사의 원급 형태가 들어갑니다. 어떨 때 여기 형용사 원급 쓰고 어떨 때 부사 원급 쓰는 거는 추후에 요 내용 좀 응용할 때 그때 문제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먼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as가 뭐뭐만큼 뭐뭐한 이걸 우리는 이제 동등 비교라고 합니다. 이거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동등 비교. 그런데 여기서 앞에가 여기 앞에 동사가 예를 들어 부정문으로 나왔다. 그랬을 때는 뒤에가 뭐뭐만큼 뭐뭐한 가는 게 as도 있고 그 다음에 so as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가 이 동사가 긍정문이 나왔을 때는 부정문이 아닌 그럴 때는 뒤에 뭐뭐만큼 뭐뭐한 동등비교는 as만 써야 됩니다. 부정문의 동사가 왔을 때는 이게 동등비교가 두 개 다 됩니다. as도 되고 so as도 됩니다.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학교생 필기노트보다는 선생님 지금 여기 다시 필기한 게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 말 이해했으면 이해라고 부탁합니다. 이해했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요게 플랫폼 46번 비교 최상급이 특히 비교예요. 동등 비교에 대한 요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so, such의 이 어순 기본형은 아까 플랫폼 82번에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요거부터 먼저 공부를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 내용을 알았다면. 자,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뭐뭐만큼 뭐뭐 하는 게 동등 비교가 되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it is not가 있죠. 여기 not가 쓰니까 요거는 부정문이 되는 거죠. 부정문이 되었을 때 동등 비교는 선생님 아까 as도 되지만 so as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so as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는 플랫폼 82번 so such 어순까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이 problem은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의 so, such의 기본 어수는 아까 배웠죠. so 나오고 straightforward는 이게 간단한 뜻이고 형용사, so 형용사, 그 다음에 부정관사, 그 다음 problem 명사 맞죠? 그래서 앞에 부정문이 왔을 때 동등 비교는 as도 되고 so as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so a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o의 어순까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산 단수 명사가 나왔을 때 so의 어순은 so 형용사 부정관사 명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순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학생들이 몇 개의 가방을 가지고 탑승할 것인가? 요거는 플랫폼 12번 내용입니다. 플랫폼 12번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 우리 시험 영어에 나오는 공무원 편입에 나오는 거 다 정리할 건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보시면 바로 주어부터 보세요. The student, 여기 주어죠. 그 학생들은 how many, 얼마나 많은, 이 백에 s 붙었죠. 그럼 가산 복수 명사죠. 그럼 그걸 꾸미는 수량 형용사는 much가 아니라 many가 맞죠. 그래서 뒤에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much가 아니라 many가 되어야 되겠죠. 뒤가 불가산 명사 개념이라면 앞에가 much가 와야 되지만 백에 s가 붙었으니까 가산 복수 명사니까 앞에 many가 와야 되겠죠. 그게 플랫폼 12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가방들을 바로 그들과 함께 바로 탑승할 때 지니고 갑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묻는 게 how many bag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4번 내용 하겠습니다. 자, 4번은 플랫폼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플랫폼 3번에 대한 내용. 요거는 지금 여기 학교학생 필기노트 잘 정리되어 있죠. 자, 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플랫폼 3번인데 지난달에도 연습을 많이 했었죠. 앞에가 긍정문이 나오고 so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어가 되는 어순이 있고 앞에 긍정문이 나오고 so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 어순이 있을 때 해석하는 방법. so 동사 주어가 나오면 이렇게 가르쳤죠. so 동주역 역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해석은 긍정문이니까 역시 뭐뭐 하다. 앞에 긍정문이 철수는 시험에 합격했다. so 그 다음에 동사 합격했다. 그 다음에 주어 영희. 그러면 그 말은 영희도 역시 합격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so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해석하는 방법은 소주 동정이라 했죠. 정이니까 정말로 뭐뭐 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별표하겠습니다. 앞에가 부정문이 왔을 때는 자, 여기 다시 적겠습니다. 앞에가 부정문이 왔을 때 and가 나오고 neither 동사 주어가 되는 게 있고 and가 없을 때는 그냥 nor를 써도 됩니다. nor 동사 주어가 됐을 때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소동주역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전체를 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동주역 똑같죠. 근데 이거는 부정문이니까 해석은 역시 뭐뭐 않다라고 번역하는 거죠. neither는 앞에 and가 있습니다. and, neither 동사 주어. noar은 단독으로 씁니다. noar 동사 주어가 되면 역시 뭐뭐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는 앞에가 부정문이 오고 그 다음에 and 나오고 neither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그냥 nor 나오고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었을 때는 이거는 소주 동정처럼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로 부정문이니까 정말로 뭐뭐 않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잘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까지 해놓는데 앞에가 긍정문이 나왔을 때 still more, much more 하면은 더구나 뭐뭐 하다라고 번역하고 앞에가 부정문이 되었을 때는 still less, much less가 와서 더구나 뭐뭐 않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 3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긍정문일 때는 still more, much more, 더구나 뭐뭐 하다는 뜻이고 부정문이 나왔을 때는 still less, much less에서 더구나 뭐뭐 않다는 뜻입니다. 자, 요 플랫폼 3번을 이해했다면은 자, 이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없었다.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no explanation. 자, 질문 던집니다. no가 들어갔으니까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다 돼갑니다.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부정, no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문이에요? 부정, 부정문이죠? 네, 부정문. 어떠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다. 부정문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전에 부정문이 나왔을 때 더구나 뭐뭐 안다 했을 때는 still more, much more이 아니라 뭐라 했겠죠? 바로 much less라든가 또는 뭐라 했어요? still less라 했죠. 앞에 부정문이 나왔을 때 더구나 뭐뭐 안타 할 때는 much less나 still less를 써야 되지 still more이나 much more를 쓰면 안 된다 했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정확하게 보강을 했고요. 이 정도 보강하고 뭔가 숙지하는 분위기를 좀 맞춰줘야지만 목요일 날 왔었을 때 긴 연휴의 후유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선생님도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10월 2차 강의 목요일 날 또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숙제 잘 하시고요. 그리고 크몽의 그 인서울 편입 듣는 분이 있죠.
그분들은 수요일 날 또 보강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YBN 김태성 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